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붉은 수돗물, 이 녹슨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돗물 바로 알기 시리즈를 지금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수돗물에는 지금 유해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모르고 수돗물이 아주 좋다고 또 시에서나 나라에서 자랑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오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9세 이하 아동의 거의 한 53%가 아토피에 걸린다. 물론 아토피는 음식물에 의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돗물에 들어있는 유해성 물질입니다. 이 유해성 물질이 뭐냐? 바로 이 잔류염소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아리수에 이 잔류염소가 들어있다 뭐 자랑하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유독한 물질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걸 레지듀얼 클로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돗물 염소는 우리가 흔히 필요하지만은 유해한 그런 물질이다. 이 염소 소독은 말이에요. 이 환경보건학적으로 아주 혁신적인 발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다 보면은 과거에 말이에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재난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재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바로 런던 콜레라 사건. 런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려 죽고 또 시카고 장티푸스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중에 거의 9만 정도의 사람들이 1880년대에 사망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제가 여기에 썼던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 보면은 여러 가지 이 환경재난이 과거에 있었던 재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에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이 잔 리라는 내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 수돗물 염소 소독을 해가지고 인류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했는데 특히 인류 수명을 배로 늘리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왜 이걸 했느냐? 바로 이 사람 아버지가 잔 R 리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북군으로 참전해가지고 남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한평생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의사를 접고 물연구가가 돼가지고 여기에 염소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염소를 가지고 염소를 소독하면은 여러 가지 병균들을 죽이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 했지만은 바로 이 염소가 결국은 뭐냐? 독극물입니다. 이 염소로 가지고 독가스로 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나치의 그런 일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했느냐? 바로 그 당시에는 이 환경공학자를 위생공학자라 세니타리 엔지니어라 해가지고 조지 풀러 이 사람을 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해가 그 당시에 공동 연구했던 여러 가지 그림들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그때 미국에 제가 공부했던 그 뉴저지 주의 저지시티라는 곳에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에 이제 이것이 성공하자마자 전 세계에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인류 수명의 연장에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했어요. 옆에 있는 이 작은 책이 바로 그겁니다. 이때 이 염소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인류 수명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 해가지고 또 클로린 리볼루션 염소 혁명이라는 이 사람이 1914년도에 죽었는데 그 100년을 기념해가지고 나왔던 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분은 환경공학에서 아주 큰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뭔가 하면은 아주 극심한 반대에도 독극물이 이렇게 수돗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주 비극적인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것을 이 당시에 위험하지만은 이것을 허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자기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엄마의 마르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사람 엄마하고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부인택이죠. 앨리스 루즈벨트가 같은 날에 죽게 됩니다. 같은 날에 죽는 게 왜 그래 죽었느냐? 아래 여기 나오지만은 여기 바로 이 내용을 다시 조금 더 크게 보시기 쉽게 뭐 제가 영어 그대로 썼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엄마가 장티푸스 때문에 죽는 것을 보고 곧장 2층에 올라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이 부인이죠. 이 부인이 애를 놓다가 이 산후 이 통 때문에 사망했다. 같은 날 엄마는 장티푸스에 사망하고 부인은 이 산후통 그때 태어난 애가 이 앨리스 루즈벨트 같은 이름인데 이 롱워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성이고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1905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기록도 있고 하죠. 보면 하여튼 이때 이 비극적인 두 어머니하고 부인이 같이 죽는 이 비극적인 그걸 겪은 이 사람이 장티푸스를 없앨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 해가지고 독극물이라도 이걸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수돗물은 아주 이 조금만 농도를 조금만 더 많이 집어넣으면 독극물이 되고 그렇지 그렇지 않고 잘 집어넣으면은 염소 소독을 할 수 있고 병균이 살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듯이 물의 나이를 관리해야 됩니다. 물의 나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정수장에서 수용과까지 모든 물의 이동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염소가 들어가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거죠. 없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혹시 병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벌써 뉴욕시 같은 데도 지금도 이걸 하고 있죠. 여기에 나이 관리를 해가지고 너무 또 나이가 오래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소화전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뽑아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소화전은 불 끄는 데만 쓰는 줄 알지만은 이게 수돗물의 나이 관리에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이 물의 나이 관리를 하지 않고 염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소가 기준치 이내만 있으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수장 가까이 있을 때는 높고 정수장에서 멀어지면 낮고 그 중간중간을 전부 다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걸 관리를 안 하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염소가 또 있으면 말입니다. 많은 경우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기준치 이내에서도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사이드 이펙트 클로린이라 해가지고 비듬도 생기고 말이에요. 여기 있지만은 머리가 이게 우리 머리카락이 흠집이 생기고 말이에요. 피부가 가렵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특히 문제가 뭐냐? 아토피가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들 아토피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아토피가 많은 이유가 이건데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별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정규제 TV 페넴 마이크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미국에서 보고 말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낸 분이 있어요. 미국의 LA에 있는 한국 분인데 이분의 이 편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분이 이 애가 생후 한 10개월쯤에 피부에 보류주가 나와가지고 이 글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분교에 거기에 소아과에 병원에 가지고 가서 이제 진단을 하니까 버짐이나 석진 같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때 소아과 의사가 1년 동안을 이분 이 편지에는 무좀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좀약이라보다는 아마 피부 연고 같은 거예요. 이것을 바르라고 계속 줘가지고 이걸 1년 동안 이걸 발라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는데 제가 그때 정규제 TV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보고 당장 이 사람이 뭔가 아마존에 가서 바로 이 필터를 염소를 제거하는 이 염소 필터를 사가지고 사용했더니만은 일주일 만에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게 있습니다. 염소 필터, 염소 제거 필터가 있는 거죠. 이 연숙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절대로 어린아이에게는 수돗물 그대로 피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것을 염소 제거 필터를 쓰든지 아니면은 또 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이 염소는 이걸 휘발하기 때문에 증발합니다. 욕조를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그 염소를 이렇게 날아가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죠. 특히 이게 저기 가까운 사람들, 그 정수장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이 염소에 대한 피해가 아주 어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처럼 말입니다. 홈 인스펙션 제도,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집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내 공기 문제라든지 전자파 문제라든지 이 집에 들어오는 수돗물은 염소의 농도가 사람한테 피해를 줄 만큼 높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바로 이런 기계들이죠. 지금 저희 실험실에 있는 이런 기계들인데, 이런 기계로 가지고 수돗물의 염소를 체크하면은 이게 과잉인지 또 적절한지, 또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렇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절대로 어린아이에게는 수돗물 그대로 피부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애들이 아토피에 걸리고 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아토피의 문제, 또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 문제, 잔류염소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